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입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 한편에 자리한 작은 경비실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근무복을 입고 있습니다. 윤태성, 올해 70을 넘긴 이 남자의 손목에는 오래된 시계 하나가 채워져 있습니다. 시계를 보며 윤태성은 잠시 과거를 떠올립니다. 20년 전 아들 윤현수가 대학 졸업 선물로 건넨 그 시계였죠. 당시 윤태성은 작은 건설사를 운영하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중졸 출신이라는 학력 때문에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지만 그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정직한 시공과 성실한 자세로 조금씩 회사를 키워나갔죠. 그때는 정말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헬멧을 쓰고 직접 작업을 지휘하던 윤태성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사장이 왜 현장에 나오냐며 비웃는 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세월이 흘러 그의 회사는 전국 3위 안에 드는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건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아파트와 빌딩을 짓고 직원만 수천 명에 달하는 회사가 되었죠. 하지만 윤태성은 화려한 대표실보다 현장을 더 좋아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대화하는 것이 그의 스타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준 후에도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몸이 굳는다며 경비원 일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째입니다. 아들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윤태성에게는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경비실 문을 열고 나온 윤태성은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시작합니다. 입주민들이 제대로 분리하지 못한 쓰레기들을 다시 정리하며 그는 작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플라스틱과 종이를 구분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모으는 일. 이런 소소한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검은색 SUV 한 대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섭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권도준입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비싸 보이는 시계를 차고 있는 그는 건설회사 신입사원입니다. 윤태성이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하자 권도준은 그를 흘끗 보고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윤태성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시 쓰레기 정리를 계속합니다.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온갖 사람들을 만나본 그에게는 이런 일이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이 바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윤태성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권도준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죠. 권도준의 차가 다른 입주민 차량을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윤태성이 정중히 다가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실례합니다. 뒤쪽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차량을 조금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권도준은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윤태성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 경비 아저씨. 내가 다니는 회사 알아요? 건건설이야. 당신 같은 사람은 조용히 일이나 해. 그 말을 들은 윤태성의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 이름을 들으니 감회가 새로웠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건건설이면 좋은 회사지요. 권도준은 그 말을 듣고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늙은 경비원이 자신의 회사를 안다는 것조차 우스꽝스럽게 느껴졌거든요. 당신 빽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바쁘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있어요. 그 순간 윤태성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자신이 맨손으로 일궈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니.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손을 모으고 고개만 숙였죠.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권도주는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무력한 경비원을 제대로 다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방금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윤태성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도 저런 오만함을 가졌던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저녁 무렵 윤태성은 경비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권도준의 말과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모욕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회사 직원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날 밤 윤태성은 경비실 휴게실에서 조용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아들은 여전히 회사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수야, 늦은 시간에 미안하다. 지금 시간 괜찮니? 전화 너머로 윤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더욱 크게 키워나가고 있었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런 늦은 시간에 전화 주시다니. 윤태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권도준의 일을 직접 말하자니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 같았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냥 나중에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회사에 누가 들어왔는지 인사 좀 시켜주려고. 인사요? 아버지께서 누구를 인사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냥 젊은 친구 하나 있는데 좀 예의가 부족한 것 같더라.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윤현수는 아버지의 말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회사 일에 개입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와 다른 것 같은데. 아니야, 큰일은 아니고. 그냥 젊은 사람들이 예의를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서. 내일 오후쯤에 시간 되면 연락해라. 전화를 끊고 난 후 윤현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그는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인사팀장 불러서 최근 신입사원들 동향 보고 받자. 특히 외부 활동이나 민원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 있는지 확인해보고. 다음 날 아침 건건설 본사는 분주해졌습니다. 갑자기 소집된 회의에서 인사팀장은 최근 신입사원들의 활동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권도준의 이름이 언급되었죠. 대표님, 최근 권도준 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거주 아파트에서 경비원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인데요. 윤현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사람이 권도준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세한 내용 말해보시오. 회사 이름을 내세우며 경비원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빽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네요. 윤현수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당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스쳐갔습니다. 그날 오후 윤태성이 근무하는 아파트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급 세단 2대가 아파트 로비 앞에 나란히 서더니 정장 차림의 남자 5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건건설의 비서들이었습니다. 경비실 동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이런 고급 차량이 이 시간에 아파트에 오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게다가
5명이나 되는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일제히 움직이는 모습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비서들은 곧바로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윤태성을 발견하고는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윤 대표님께서 뵙고 싶어 하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그 순간 경비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 경비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윤태성이 회장이라고? 그들의 눈은 점점 커졌습니다. 윤태성은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수가 오나요? 네, 곧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바로 그때 권도준이 퇴근하려고 주차장으로 향하다가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경비실 앞에 세워진 고급 세단들과 정장 차림의 남자들을 보며 그는 궁금해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권도준은 몰래 가까이 다가가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비서 중 한 명이 윤태성에게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죠. 처음에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늙은 경비원이 회장이라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비서들의 태도는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윤태성에게 마치 진짜 회장을 대하듯 공손히 대했습니다. 심지어 한 명은 윤태성의 말을 메모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권도준의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자신이 며칠 전에 무시했던 그 경비원이 정말 뭔가 대단한 사람인 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신에게 말했죠. 아니야,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는 거겠지.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한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당신 백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경비실 동료들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성이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놀라워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고급 세단 한 대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중반의 윤현수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품이 있는 모습의 그는 건건설의 현 대표이자 윤태성의 아들이었죠. 권도준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건설 대표가 직접 이 아파트에 왔다는 것, 그리고 경비원 윤태성을 만나러 왔다는 것을 말이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윤현수는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부르셨나요? 현수야, 내 회사 직원 중에 권도준이라는 사람 있지? 네,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신입사원인데요. 윤현수의 말을 들은 권도준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것보다 직접 마주하니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거든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몰랐습니다. 권도준은 윤현수 앞에서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윤현수는 냉정한 표정으로 권도준을 바라봤습니다. 몰랐다고요? 사람을 대할 때 직함부터 보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권도준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자신이 한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인사팀장에게 연락해서 해고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가 단호하게 말하자 권도준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직장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윤태성이 조용히 손을 들어 아들을 말렸습니다.
현수야, 잠깐. 내 아버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윤태성의 말에 권도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무시했던 그 경비원이 지금 자신을 구해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권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윤태성은 권도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겸손을 배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겸손이 진짜여야 해요. 보여주기 위한 겸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겸손 말이에요. 윤현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사 대표로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원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아버지 마음은 이해하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도 중요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니? 전 직원들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윤현수는 즉시 회사 전체에 공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체 조회 시간에 특별 발표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참석해야 한다고 했죠. 이튿날 아침 건건설 본사 대강당에는 모든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권도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윤현수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는 한 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무슨 말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건건설의 기반을 만든 사람은 바로 이분입니다. 윤현수가 손짓하자 윤태성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평소 정장이 아닌 편한 옷차림의 그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제 아버지이기 전에 이 회사를 세우신 창업자 윤태성 전 회장님이십니다. 그 순간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놀라운 표정으로 윤태성을 바라봤습니다. 회사 창업자가 살아계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이렇게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나다니 더욱 놀라웠죠. 아버지는 중졸 출신으로 맨손으로 이 회사를 세우셨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며 정직하게 사업을 키워오셨죠. 그리고 지금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권도주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우리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아버지께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회사 이름을 내세우며 경비원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죠.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궁금해했거든요.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직함이나 지위를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그것이 우리 회사의 정신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권도주는 윤태성을 찾아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습니다. 윤태성은 권도준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지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권도준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겠다고 다짐했죠. 그 후 며칠이 지나고 윤태성은 평소와 다름없이 경비실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입주민들이 그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건건설 창업자라는 것을 알고 더욱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윤태성은 그런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경비원으로 대해주기를 원했거든요. 그날 저녁 윤태성은 경비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실장이 그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제는 좀 쉬시죠. 회장님, 나는 회장보다 이 자리가 더 편하네요. 사람들과 눈 마주치며 사는 게 좋거든요. 윤태성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사무실보다 이곳에서 입주민들을 만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즐거웠거든요. 하지만 이제 신분이 알려졌으니까 계속 여기서 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조금 더 있어 보고 싶어요. 윤태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일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소중한 만남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며칠 후 윤태성은 여전히 경비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달랐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성실하게 일했죠. 그날 오후 한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윤태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항상 윤태성에게 밝게 인사하는 아이였습니다. 경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왔구나. 아이는 윤태성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아저씨가 정말 대단한 분이래요. 큰 회사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윤태성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아저씨가 대단한 분인지 몰랐는데 그냥 친절한 경비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아저씨처럼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윤태성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그에게는 어떤 칭찬보다 소중했거든요. 내 아빠가 왜 나처럼 되고 싶어 한다고 했니? 아저씨가 아무리 대단한 분이어도 우리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시잖아요. 그게 정말 멋있다고 하셨어요. 아이의 말을 들으며 윤태성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평범한 자리에서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할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그때 권도준이 퇴근길에 경비실 앞을 지나가다가 윤태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권 씨.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권도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마음이 느껴졌죠.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 잊지 마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권도준이 떠나고 난 후 윤태성은 경비실 의자에 앉아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였죠.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윤태성은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곳곳에서 입주민들이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떤 이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성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아이들의 밝은 인사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를 친절한 경비 아저씨로 대해주었거든요. 그 순수한 마음이 그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오는 길에 윤태성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낮은 자리에서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값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윤태성은 경비실 문을 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직함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 진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윤태성은 평소보다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거든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사람처럼 행동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하루였습니다.